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요 사실적 읽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로 여러분들 사실적 읽기 같이 점검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보도록 할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 정의된 부분 있죠? 사실적 읽기의 개념 부분이에요. 자, 사실적 읽기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서 글의 어떤 의미, 바로 겉에 드러난 의미만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 그래서 표면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고 나서요, 뭐 신경 전달 물질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군 라고 이해하는 게 사실적 읽기예요. 그 이상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적 읽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보니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난 반대라고 생각하는 걸, 이런 거는 깊숙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비판적 읽기가 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적 읽기는 바로 이제 표면적인 겉에 드러난 의미만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사실적 읽기를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자, 사실적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52페이지를 펼치면 나와 있겠죠? 위에 거는 이제 개념이었고, 이제 밑에 거는 이제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개념도 역시 52페이지를 펼치면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다. 자,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뭐 정의의 방식이라든가, 뭐 분석의 방식이라든가, 분류의 방식이라든가, 예시의 방식이라든가, 유추의 방식,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또 글 사이의 구조, 뭐였죠? 비교 대조의 구조라든지, 인과관계의 구조라든지, 문제 해결의 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선생님이 찍었던 개념 강의를 다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교과서는 여기는 이제 53페이지를 펼치면 글의 전개 방식과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읽기를 위해서는, 자, 이게 다 뭐예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좀 고난이도에, 이제 정말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정말 좀 고난이도에 많이 깊숙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짐작하는 읽기.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공정한지 아니면 타당한지 적절한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읽는 거죠. 감상적 읽기는 말 그대로 이제 감상을 하면서 읽는 것이고, 정서적인 측면. 창의적 읽기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면서 읽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때요? 일단 어떤 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글을 가지고 이걸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읽기가 되겠죠. 일단 이걸 이해를 해야, 일단 이 글 자체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자체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비판이 가능한 거지. 이 글 자체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감상이 가능한 거지. 이 글 자체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을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는 우리가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실적 읽기 의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52페이지 여러분들 사실적 읽기 개념 부분을 보시면 사실적 읽기는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사실적 읽기는 바로 글에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인 읽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뒤에 읽기가 가능하다 라고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에 드러난 정보 자체를, 이 글 자체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는 바로 모든 읽기에 뭐 추론적이라든가 비판적이라든가 감상적이라든가 창의적 읽기를 하기 전에 단계로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두 번째 볼까요? 다음 타이밍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셔. 미리 이제 다 해놨죠? 선생님도 사실은 되게 이제 말을 천천히 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수업 시간이 아주 이제 급박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일이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리고 많다 보니까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했어요. 그 다음 시간은 진짜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역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고 선생님도 할 일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복습을 돕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좀 그랬더라도 여기에서 잘 보충을 해서 꼭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랍니다. 볼게요. 자,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는 필자가 전하려는 주된 생각이나 사상이다. 사상. 그렇죠. 바로 이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중심 내용과 주제는 이거는 바로 이제 52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실적 읽기의 방법 부분을 보시면 첫째 하고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이나 주제라는 것은 바로 필자가 전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글이군. 아, 이건 생명, 이거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한 글이군.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 주제라고 하는 거죠. 자, 글에 드러난 정보들 간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찾은 핵심어나 중심 문장은 글의 중심 내용을 구성하는 뼈대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주제를 정하려면 어떻게 주제를 그 글에서 찾아낼 수가 있나요? 바로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어를 하나 뽑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 문장을 뽑아서 이 두 개를 잘 재조직하게 되면은 우리가 재구성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 우리 그 중요도의 랭킹을 정하는 거, 중요도의 순위를 정하는 거, 그거 뭐라고 했어요? 바로 중요도 평정이라고 했죠. 페이지 여러분들 53페이지를 펼치면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글에서 주제는 중심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같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이 글에 있는 중심 내용이랑 다를 수도 있죠. 다를 경우에는 독자는 어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글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을 잘 재구성해가지고 독자 이 필자가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인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 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시면 돼서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독자가 중심 내용을 재구성해야 된다. 자, 글의 각 문단에서 문장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뭐라고? 중요도 평정 나와 있죠. 중요도 평정을 통해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문기사 육하원식처럼 글의 종류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굳어진 구조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보지 않았어도 그 글의 종류가 신문기사다라고 하면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적혀졌겠구나.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의 구조로 적혀져 있겠구나. 설명문이다라고 하면 머리말, 본문, 맺음말의 구조로 적혀져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글의 종류에 따라서 관습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굳어져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굳어져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쓰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죠. 우리 설명문이라면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논설문이라면 서론, 본론, 결론을 구조로 써야지. 이렇게 딱 굳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이 깊은 내용 구조를 찾아서 연결하시오. 자, 볼까요? 문제를 먼저 말한 다음에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 이거 뭡니까? 바로 문제 해결 구조가 되겠죠? 자,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문제 나왔죠?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운 걸로 해볼까요? 환경 문제, 특히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해서 탄소 발생량이 많더라. 자, 그로 인해서 바로 지구 온난화 아주 심각하더라. 라는 문제를 말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지 않는 제품을 사자.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사자. 그러면 해결책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전개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내용 구조를 문제 해결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원인이나 이유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글자 원인에서 인, 결과에서 과 따가지고 뭐라고 하죠? 바로 인과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 나왔죠? 그 결과 살이 3kg 쪘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인과의 구조로 얘기를 했구나. 글을 전개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충격적인 예를 들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명절 끝나고 빼면 돼요. 자, 비교되죠. 자,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것에 견주어서 말하는데 공통점에 비춰서 얘기하는 걸 비교입니다. 너 키가 크구나. 자, 키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키가 크구나. 나도 키가 큰데 우리는 공통점이 있네. 그쵸? 자, 이런 걸 바로 이제 비교의 방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차이점을 방식으로 얘기한 게 뭘까요? 너는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네. 이렇게 서로의 차이점을 가지고 글을 전개해 가는 거. 이거를 대조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자,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다고요? 자, 단어나 그리고 문장이나 그리고 문단 등 각 언어 단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들 사이에 어떤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에서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뭐 담화 표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문장 간의 관계는 우리가 중요도 평정을 통해서 문장의 중요도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게 중심 문장이구나, 아니면 중요도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된 거는 이건 뒷받침 문장이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단 간의 관계에서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과의 구조, 문제 해결의 구조면 앞부분은 문제점이 나오겠구나, 뒷부분은 이제 해결점이 나오겠구나. 인과의 구조면 앞부분은 원인이 나오겠구나, 뒷부분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해가면서 읽게 되면 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사실적 읽기에서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라든가 둘째라든가 우선 끝으로 요컨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즉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구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했죠. 담화는 뭐야? 이야기죠. 표는 표시해 주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표시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했죠. 주로 지시어나 접속어 같은 경우가 쓰여요.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하면은 뒤에 결론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표시해 주죠. 그러니까 담화 표지. 자, 예를 들어 라고 했으니까 뒤에 무슨 예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표시해 주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담화 표지의 예가 되는 거구나.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프린트 해설 다 했네요. 자, 그럼 사실적 읽기에 해당하는 지문 뭡니까? 바로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